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신용보증기금 자소서 항목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소서도 있고 그 다음에 약식 논술도 있죠. 그래서 자소서 한 편, 그 다음에 약식 논술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식 논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주의사항부터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서 약식 논술 중 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 그리고 문장, 단어, 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항목별 답변이 중복된다거나 타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헷갈린다라거나 지원자간 표절, 요게 뭐냐 하면은 지원자간 표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원자끼리 되게 비슷한 내용들, 이런 경우는 좀 탈락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식 논술 부분이 조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객관적인 얘기만 좀 해서 여러분들이 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항목 1번부터 보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량, 특성, 가치관인데 백자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나타내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 내외다라고 얘기를 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대 문학적인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곳에서는 자꾸 유니크하게 적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참신하게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화려한 문체, 이런 것들이 참신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소통과 배려를 가지고, 이런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니크하게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내용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라든지 규칙 미준수라든지 결론 미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주어졌고, 그 갈등 상황을 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를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즉 무임승차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역할, 그 무임승차자에게 어떤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규칙 미준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규정에 대한 내용을 상대에게 숙지시키고 그 규정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했다. 그랬더니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어떤 결론이 서로의 상호 이익에 의해서 결론이 미합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아서 내가 정리해서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1, 2번까지는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3번부터 많이 어렵죠. 일단 자소서 항목도 깁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선도,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서비스 창출,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이라는 이런 3대 목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입사 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이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직무기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공고문에 보면 직무기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이런 창이 보이실 거예요. NC의 채용 안내 쪽으로 가면 채용 안내 NCS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보시면 직무기술서 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직무기술서 확인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무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신용분석, 여신심사, 채권 추심, 보험상품 개발, 보험 영업, 계약, 경영기획입니다. 그 중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우리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선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객 중심의 기업이다. 그럼 그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 원천인 기업을 신보의 고객이자 존립 기반으로 설정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를 선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 신용 분석이라든지 여신 심사라든지 경영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역량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 분석 능력이라든지 해외 사례 분석이라든지 재무와 회계 관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략 목표 중에서 저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선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선도는 왜 필요하냐? 우리 경제의 성장의 원천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업 신용 분석이나 여신 심사나 경영 기획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역량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어 능력, 앞으로는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서 해외 사례 분석이라든지 또는 재무와 회계 관리에 대한 지식을 늘려서 여신 심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또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 서비스 창출 부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내용은 뭐냐? 기업의 창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에 이르는 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운용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사회적 가치 기반으로서 아예 이 자체, 그러니까 신용보증 제도 자체가 공공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보험 상품 개발이라든지 보험 영업, 계약, 즉 뭐냐 하면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기업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이 구매 기업의 지급 불능이나 체급 불능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하는 손해보험인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가치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역량은 통계와 관련한 역량이라든지 또는 이것들을 알려주는 마케팅 역량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공공가치 향상, 그리고 선도기관으로 발전하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성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채무자 부실 징후를 파악하면서 채권 추심을 하지만 이걸 관리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보험 계약 보전을 통해서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역량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법규 해석 및 적용 기술이라든지 마케팅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내가 좀 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과 함께 지속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기반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비대면 서비스 확장,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서비스를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 대출 시장이 가진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을 완화하는 상거래 신용 지수를 개발해서 연계 보증, 즉 상거래 신용 지수를 도입했어요. 그 다음에 BASA라고 얘기를 해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형태의 기업 분석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이걸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즉, 정보 수집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스프레드시트 작성 능력, 혹은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능력, 기업 분석 보고서를 하니까 보고서 작성 능력, 또는 보고서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죠. 그러니까 UI, UX의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신용보증기금의 인재상은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 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 기본 인품. 기본 인품은 사실상 책임감과 공공성 그리고 공정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거든요. 이거는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한데 뭐냐? 사회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인데 그 책임감을 통해서 상대에게 신뢰를 주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공정함도 뭐냐 하면 여심과 추심에 있어서 어떠한 사심도 담고 있지 않아야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례에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공정함, 즉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5개의 이야기, 5개의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는 또 이 부분들을 넘어서서 어떤 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 약식 논술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식 논술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하고는 다음 논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